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정치와 법, 법과 정치라고도 옛날에는 했었는데, 정법 용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은 반사회적 시간? 그러니까 사회에 반하는,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끌어가는데, 그러니까 사회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 사회의 규칙에 반하는, 그러면 반하는 뭐예요? 어긋나는 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판례법. 법이 있는데 이 판례가 판결의 예시예요. 판결.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판결해놓은 게 있죠. 그죠? 1심 법원의 판사 1명이 하기도 하고 3명이 하기도 있어요. 3명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있죠. 그러면 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 판결이 보통은 이렇게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 원래 법률에 맞춰서 사는 건데 이 법률에 있는 단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재판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추가로 판례로 판결을 내리면 이게 꼭 법처럼 구실을 하는 거예요. 법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르겠죠? 됐어요? 이걸 판례법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 그럼 뭐예요? 소급이법. 자, 보세요. 보통 형벌은 행위할 때 그 법이 있어야 돼요. 행위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를 형벌을 줄 때는 행위할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때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긋나면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결을 할 때 판례를 내려고 했더니 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법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니까 법을 정해야겠죠. 새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가지고 이 없었던 행위시에 없었는데 이걸 처벌하지는 못해요. 이걸 소급표 금지라고 그래요. 소급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이렇게 해서 행위시 이때 것까지 해서 적용한다 하는 이게 소급입법이에요. 서급해서 법을 정하지 못한다고. 됐어요? 응? 근데 소급표 금지인데 소급해서 효과를 해주는 게 금지인데 이거는 뭐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분리할 때는 소급입법 금지죠. 근데 이제 유리한 게 있어. 없었는데 유리한 게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소급해서 하면 이 사람이 훨씬 유리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두어서 소급표 금지가 아니라 소급표를 인정할 때도 있어요. 됐어요? 자, 다음에 이 형벌을 주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범죄 제재 수단하고 이게 제재는 이제 이 벌을 주는 수법인데 금고는 가다 놓는 거예요. 징역은 가다 놓으면서 일도 시켜요. 근데 일을 하면 이제 돈을 조금 주기도 하거든요. 갇혀 있다가 나와서 일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금고는 일 안 시키고 금고 속에 꼭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하는 것처럼 일 안 시키고 그 장소에만 있게 해요. 구류는 잠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 유치소에다가 구류하기도 하고 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금고는 오랫동안 있는 거고 이거는 잠깐 동안 머물러 있는 거. 못 돌아다니게. 자, 재산형에서 이거는 자유형이죠. 사람이 돌아다니는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벌금형은 또 뭐 있어요? 이제 벌금을 하고 돈을 내기도 하고, 이 벌금은 잘못해서 내는 거죠. 이게 범죄 때문에 내는 게 벌금이고, 그 다음에 과료가 있어요. 과료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도 돈이에요. 이것도 돈으로. 몰수는 물건을 다 뺏는 거예요. 범죄와 관련된 몰수나 돈이나 물건 이런 거를 다 정부가 뺏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도 돈 내는 거고 과료도 돈 내는 건데 벌금과 과료를 볼까요? 여기 있죠. 벌금과 과료. 이거 막 금액이 5,000원 이상, 과료는
2,000원에서 5만원. 5만원 이상 있나요, 벌금은? 금액 차이 나죠? 가벼울 경, 징계. 이해되세요? 2,000원에서 5만원. 이건 뭐라고요? 가벼운 징계. 5만원 넘으면 벌금. 됐어요? 벌금 됐고, 또 뭐 필요해요? 과태료가 있죠. 이건 과료죠, 과료. 그럼 과태료는 뭐냐? 행정제재에서의 벌금의 일종인데, 행정에서. 형벌이 아니라 행정에 따라서. 뭐냐면 늦게 돈 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해서 추가로 돈 내죠. 이해되세요? 자, 다음에. 치료감호는 치료를 위해서 감옥처럼 가두어 놓고 보호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고 그러면 격리해서 가둬 놓기도 하고, 또 환자인데 그러니까 환자인데 형무소, 유치장에서 형무소나 교도소에 놓으면 안 되죠. 병원에 있겠죠. 근데 못 돌아다니겠죠, 당연히. 병원이 감옥이에요. 근데 보호해야 돼요, 치료하면서. 그래서 치료감호예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데 아프면 집어넣는 거. 6번에 법은 법의 이익이야. 법의 이익. 법익에 따라서 법의 이익. 법이 생각하는 이익. 법에 정해진 이익. 됐어요? 법익에 대한, 그러면 법의 이익이 누가 정해? 사람에 대한 이익, 법인에 대한 이익, 그렇죠? 법이 누가 이익인지 거기다 정해놨겠죠. 위급한 난리가 위난이에요. 위급한 난리, 곤란함, 어려움, 위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반사에는, 보세요. 사회상규. 사회에서 상식과 규칙. 뭐라고요? 사회에서 항상 있는 규칙. 사회상식에 반하는 게 반사회. 반사회상규. 됐죠? 7번. 감경은 뭐야? 감소해주는 거야, 감소. 경은 가볍게. 그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의로 안 했어. 술 먹었고 실수를 했어. 그러면 음주로 한 걸로 정신이 없어서 그렇다 해서 감경해주기도 하고, 판사님한테 반성문 써서 보내면 감경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얘 아니면 이 사람들 먹고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애기들도 많고, 그럼 감경해주기도 하고, 이런 감경 사유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게 몰수를 할 때, 그럼 누가 가져요? 국고로 들어가는 국고. 국고가 뭐냐? 국가의 금고. 국가에 제정하는, 국가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속은, 귀향한다, 속한다. 그럼 귀속하는 그 사람, 그 국고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속한다. 귀한다, 귀에서 들어가서 속한다. 귀속한다. 됐어요? 다음 거. 이제 수용자들은 뭐예요? 형을 받는 사람을 수용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자나 아니면 누구든지 감옥에 이제 갇혀있는 수용자들이 복역을 해요, 복역. 그러면 복무한다, 역한다. 그럼 징역 같은 걸 사는 걸 복역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복역하면 성실하게 하면 성적을 매겨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되면 나중에 이제 광복절 특사 같은 데 이렇게 해서 형을 줄여줘요, 기간을. 뭐에 돼요? 복역 성적에 따라서. 이것도 성적 매겨요. 벌점도 매기고 상점도 매기고. 됐어요? 자, 9번. 공소시효.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걸어야 돼요. 누가? 검사가. 이해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렸는데 이거 100년 지난 다음에 너 100년 전에 누구 때렸지? 하고 죄를 잡아놓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소송을 검사가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의 효과가 언제까지 해라 하는 게 공소시효예요. 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종료가 딱 되면, 살인죄는 예를 들어 뭐 20년, 30년, 몇 년인지 까먹었는데, 20년이 지나면, 살인죄를 저지른 건 알아. 근데 검사가 소송을 걸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비난을 할 수 있어도. 이해돼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많이 나는데, 공소시효가 오늘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내일이야. 들어가고 떠버려. 내가 살인했다, 이렇게. 그랬더니 공소시효가 하루 남았어. 그래서 검사에 잡아. 소송을 걸어버려. 이해됐어요? 공소시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소송을 제기한 게 공소죠. 공소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죠? 검사가 여기서 선고를 해요. 얘는 징역 3년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검사가.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해요. 아, 얘는 징역 2년이다. 이렇게. 그런데, 아니면 2년, 1년 6개월이다. 판결에서. 징역은 1년 6개월이다. 근데 집행유예는 이 징역 살리는 집행유예를 2년을 하겠다. 이렇게. 집행유예, 밀어준다고, 유예. 집행을 일단 밀고 2년을 경과를 지켜보고 얘가 죄를 다시 안 범하면 그냥 이 징역 사는 건 없애줘라. 죄는 졌어. 너는 1년 6개월짜리야. 근데 형무소에 집어넣지는 않을게. 2년 동안. 2년 동안 네가 죄를 안 저지르면 이 형무소 가는 거 1년 6개월로 이거를 안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집행유예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됐어요? 자, 11번. 직권이라는 것은 법원의 직접 권리. 법원이 직접 갖고 있는 직접 권리가 직권이라고 해요. 직접 그 사람이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직권이라고 해요. 권리, 권한. 됐죠? 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 자, 12번. 자, 1심 판결이 있고, 그럼 2심으로, 3심으로, 항상 고소, 그러면 항소, 상소 이렇게 돼 있죠? 응? 그러면 이거를 원심 판결이에요, 원심. 원래 심사한 판결. 뭐라고요? 원심 판결. 요거는 뭐라고요? 항소법원. 또 3심으로 치면 이건 뭐라 그래요? 2심 거를. 원심이라고 했죠. 원심 판결. 됐어요? 자, 항소한 사건인데, 여기에서 저 3년 받았어. 징역을. 근데 항소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거를 하지 못한다고. 5년이다! 이렇게 늘리지 못한다고. 이해되세요? 자, 피고인으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피고인이 있고 피의자가 있어요. 피고인. 그러니까 피의심받는 사람, 너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은 피의자예요. 됐어요? 근데 이제 피의자한테 소송을 걸죠. 검사가. 그래서 소송을 걸어요. 이걸 공소라고 그러죠. 소송을 제기. 근데 이 피의자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제시하는 사람은 원고라고 그러죠. 원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피고가 돼요. 여기 피고가 돼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결정을 안 났어. 아직 판결은 안 났는데, 미결 결정은 안 났는데, 그러면 잡아놓겠죠. 범죄자라고 의심이 되니까. 그러면 이걸 미결 구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미결 구금에는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요? 무죄였어. 재판을 했더니 무죄였어.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형사 피고인이면 정부에다가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나 보상해라. 나 억울하게 잡혀 있었던 거. 형사 보상 청구.
이해되세요? 응? 자, 또 있어요. 법원 누리집은 자료집이에요. 법원에서 발간하는 법원에서 만든 책, 자료집, 누리집. 자료도 있고 어떤 판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러 가지. 여기에다가 재판한 거를 다 여기다가 써 놓는다고. 그러면 법원 누리집을 사람들이 보겠죠, 많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죄가 없었는데 죄를 받아서 사람들이 죄인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죄인 아니다, 명예훼손. 이 사람 죄인 아니다 라는 명예훼손 됐을 때, 명예가 이해되세요? 이 사건이 나 죄인 아니다라는 걸 요 법원 누리집에다 더 넣어달라고. 그래야 알려지지, 사람들한테. 됐어요? 15번. 주일은 규칙, 그냥 법률. 규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법률처럼 관계를 정하는 거예요. 자, 16번. 집단은 알겠죠? 노사관계는 노동자하고 사용자예요. 이건 노동자고, 이거는 사장 측. 그러니까 상무, 전무, 뭐 이런 사람들은 사용자라고 쳐야 돼. 이거는 사용자, 사장과 관리자, 높은 관리자. 이거는 노동자지만 노동조합이 있겠죠? 됐어요? 자, 17.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이 있어요. 그죠? 단체를 모으는 근로 단결권. 단체를 만들면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하는 게 교섭권. 협상하는 거, 교섭. 서로 교류해서 협상하는 거. 그러면 협상이 실패가 되면 단체를 만든 거죠, 이게.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 권리, 단결권, 협상하는 권한. 근데 안 되면, 협상이 깨지면 단체 행동을 해. 파업이나 뭐 이런 거. 행동권. 이렇게 노동 3권이 있어요. 됐나요? 자, 이럴 때 노동자 사용자들이 돼서 18번 보면 이제 임금은 봉급, 월급, 임금, 어떤 대가, 일의 대가로 돈, 이게 지불을 지체하는 거. 돈을 뭐라고요? 지불하는 거. 돈을 주는 거를 넣는 거. 돈을 안 줘요. 그럴 때는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다가 고용노동부에 오픈, 그 다음에 진정법원에다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소를 제기하는 거. 됐어요? 그거 관련된 소를 제기하는 거야. 19번. 자, 여기 보면 서면은 종이에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은 종이에다 맺어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요? 말로 맺으면 안 되고. 서면. 서류면에다가, 종이 서류면에다가. 됐어요? 단체 교섭이 뭐라고 했어요? 협상이죠, 협상. 응? 협상이 결렬되다. 그러면 결렬되다, 깨지다. 결합이 깨지다.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 협상이 깨지게 되면 요 주장을 관통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권을 한다고. 그게 뭐라고? 행동권이가 쟁의에 쟁의가 뭐야? 투쟁이야. 쟁의 데모 같은 거. 됐어요? 자, 21번 간할권. 그러면 이렇게 해요. 여기는 대전 고등법원이 있고, 여기는 뭐 대전 지방법원이 있고, 여기는 무슨 지방법원이 있죠. 그러면 요 대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전 지방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야죠.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 뭐 광주 지방법원이면 광주에 있는 사람들, 뭐 대구에 있는 사람은 대구 지방법원에다 제시해야죠. 요걸 뭐라 그래? 관할이라 그래. 관할. 관할. 할당된 것이 관할. 나누어진 거.
예를 들어서 서부 경찰서는 서부 지역에 있는 것만 관할하죠. 어? 저쪽에 이제 동부 경찰서는 동부 지역에 있는 것만 관할하죠. 그걸 관할 지역이라 그래. 관할 지역. 뭐지? 됐어요? 그러면 자, 국제법원이 있어. 국제법원. 우리나라 법원은 우리나라를 관리하면 되죠. 근데 국제법원이 있어요. 국제법원. 이게 전 세계의 국제법원은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국제법원이 우리나라 강제로 관리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게 관할권이 없다고 그러는. 국제적으로 판결을 내려.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 둘이 소송을 걸겠죠? 국제법원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겼어.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이건 일본이고, 응? 그런데 일본이 이 말을 안 들어도 구속력은 약하다고.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비난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어디다가? 국제법원에다가 제시를 하겠죠. 그럼 분쟁은 뭐야? 이게 분쟁. 서로 간에 있는 논쟁이나 전쟁은 뭐 전쟁은 싸움일 테고, 말싸움으로 토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막 하고 그런 비난하고 이런 거. 됐어요? 그렇다고 이제 국제 형사기구 뭐 인터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 일본에서 죄 지은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에서 잡아갖고 일본에 건너주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저기 우리 범죄자 있으니까 쟤네들 우리한테 소환해달라고 그러면 송환하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요? 협조체제, 공조체제. 뭐라고요? 공동으로 협조한다고. 뭐 한다고? 공동으로 뭐 한다고? 협조한다고. 공조체제라고. 공동으로 협조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뭐가 있어요? 우정과 호혜평등. 서로 돕는 거. 우정과 서로 돕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범죄자를 잡으니까 뭐라고요?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한, 인간의 권리가 늘어나죠. 인권이 신장하고 늘어나죠. 응? 그래서 신장은 뭐야? 늘을 신, 장, 클장, 커진다고. 응? 됐어요? 자, 23번. 주권은 표결은 표로, 투표가 표결이에요. 표결. 투표하는 결과. 표결. 자, 총회가 의결했어. 그러면 뭐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도 총회 있겠죠? 그래서 의결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지키다. 그럼 이거 환경 못 지키면 가서 처벌해요? 아니죠. 그래서 권고, 각 나라에서 이걸 좀 지키세요 하고 권고하는 효과라고. 안 지키면 같이 의결했는데 왜 안 지켜 하고 비난하겠죠. 나라들이. 됐어요? 이런 총회, 국제회의나 이런 거 했을 때 보면 표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견이 뭐냐? 의견 제안, 의견 주제가 뭐냐? 논의하는 주제가 뭐냐? 논의하는 사건이 뭐냐? 뭐에 대해서 논의하냐? 그게 의제라고 그래. 그러면 이 국제회의나 국제연합의 국제기구가, UN이나 뭐 국제기구 있으면 이 밑에 있는 기구들이 많겠죠? 교육에 관한, 뭐 법률에 관한, 정치에 관한, 의료에 대한 기구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걸 산하, 아래 있는 기구라고 해요. 산하. 여기에 속하고 아래에 있는 산하기구라고 해요. 산하, 아래 기구. 분산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기구. 됐어요? 자, 우리나라가 24고 25.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건 대륙이거든요. 이건 해양이거든요. 그러면 바다에서 이 대륙으로 가려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가는 게 좋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빨리 가려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나오는 게 좋죠. 이게 중요한 충돌되는, 대륙과 해양이 충돌되는 지점이에요. 중요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 요충지예요. 요충지.
됐어요? 자, 이 국제기구에서 개발 원조에 대한 기구, 어떤 나라를 개발을 잘하고 도와주고 하는 개발과 뭐라고요? 원조에 대한 기구가 있겠죠. 개발을 위해, 개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원조하고 도와주잖아요. 요 개발하고 원조하는, 도와주는 이 기구의 회원국, 나도 그 헬스 회원처럼 각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그 뭐더라? 백화점 회원처럼 회원이 돼요. 여기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그래서 가입해서 가입 신청도 해야 되고, 가입도 받아주고, 이런 게 회원국이에요. 됐어요? 자, 25번. 안보, 26번. 안보는 안전보장이에요. 안보는. 뭐라고요? 안전보장. 또 27번은 뭘까? 우방국. 우방국은 우정이 있는, 우호 아까 들어봤죠? 우호. 그럼 우방국. 근데, 우방국은 우리나라 편인 국가. 그러니까 방위도 같이 하고, 그죠? 그래서 우방국. 우리나라 편. 방위도 같이 하는 우호적인 국가. 우호적인 방향의 국가. 뭐 이렇게 됩니다. 또 28번. 또 있어요? 옛날에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여기는 자유주의였어요. 자유주의. 여기는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소련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공산주의 진영하고, 여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자유주의 진영하고, 두 개가 딱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핵무기 갖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냉전시대를, 차가운 전쟁 시대, 냉전시대. 됐어요? 대립하는 양극 체제가 자리 잡아. 이게 이 미국하고 소련이 양쪽 극이에요. 양쪽 극이라고, 극과 극이라고. 양극 체제. 양쪽으로 나뉘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마치. 됐어요? 자, 경제적 실리. 경제적으로 실질적 이익이 있어야죠. 경제가, 실리는 실질적 이익. 실제적 이익. 이거는 이익, 실리. 됐어요? 요걸 냉전을 벗어난 거, 탈출한 거를 탈냉전. 탈출한다, 벗어난다. 그러니까 냉전 체계가 깨진 거예요. 미국, 소련의 대결 체계가. 자, 어느 지역에도, 이 미국 지역도 어느 지역에도 이게 속하지 않은 거, 가담.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가담하거나, 가담하는 게 속하지 않는 거.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중립국이라고 그러죠. 비동맹, 중립노선. 동맹 안 했어요, 이게. 어디하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일부가. 그지? 동맹 안 한 거를 뭐라고요? 비동맹. 동맹 안 한 중립국이라고 해요, 비동맹. 중간이죠, 미소가 아닌. 그러면 이거는 미국 동맹, 자유동맹, 여기는 공산동맹, 이렇게 되겠죠? 비동맹이었어요. 세계 각지의 공장과 지사를 두고, 이게, 30. 자, 여기에 이제 미국에, 여기에 코카콜라가 있으면, 코카콜라가. 한국, 여기에 코카콜라도 만들어요. 그럼 이게 꼭 지사처럼 되는 거죠. 가지지자, 가지로 뻗어나가는 회사. 미국 지사, 무슨 지사. 자, 한국에 여기다가 삼성 스마트폰이 있으면 베트남에도 공장 짓죠? 그럼 베트남 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처럼 회사를 만든 거예요. 됐어요? 자, 32번. 문서화된. 아까 이 뭐라고요? 계약은 뭘로 하라고 했어요? 서면으로 하라고 했죠? 서류면에다가. 이게 뭐라고요? 문서예요, 문서. 문장으로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문서. 됐어요? 또 32번. 문명국? 물질 문명. 이제 문명과 문화가 있어요. 문명국. 물질 문명, 문화, 이렇게. 자, 뭐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어느 섬 같은 데 보면 원시인처럼 사는 부족도 있죠? 문명국. 그러니까 이게 문명국, 이렇게 원시 상태 말고 문명 문화가 있는 국가가 공동으로 승인한
국내법에 수용된 법, 보편 원칙 이런 거 국제법 이러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겠죠. 또 뭐 있어요? 33번 방위는 방어야 방위 지키고 수호하는 거 방어하고 지키는 거 방위조약 됐어요? 자 34번 협정 한주검 협정 협의하고 정한 거가 협정이에요. 협정 조약 응? 무슨 조약 협정 이거 똑같아요. 규약을 정한 거예요. 몇 조 몇 조로 도쿄 의정서 그러면 의정서 거기에서 의논하고 정한 글 의정서 도쿄에서 그러면 의정서 협약 조약 비슷한 거예요. 됐어요? 재판에 준 거는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재판에 준 거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기준 뭐라고요? 기준의 근거로 쓰인다고. 준 거가 뭐예요? 기준의 근거 준 거 기준의 근거 14번 또 뭐 있어요? 자 상임이사국 이제 이 UN 같은 데가 보면 여러 이제 회원국들로 굉장히 많겠죠. 그 전 세계 거의 다 있겠죠. 근데 여기에 상임이사회가 있어요. 상임이사회 강대국들로 해가지고 여기에 중국, 미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뭐 이렇게 상임이사국이 6개인가 5개인가 7개인가 있어요. 여기서 결정한 걸 가지고 여기서 이 강대국들이 자기 맘대로 또 상임이사국에서 여기서 거부 이거 결정한 거 안 해. 이게 거부권 이해되세요? 한번 볼까요? 상임이사국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UN 여기 있네요. 상임이사국 5개국의 상임이사국 10곳은 비상임이사국이고 나머지 회원.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나오죠? 센 나라 5개네. 그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래서 이게 거부권을 논의한다고.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국은 10개인데 2년마다 바꾸네요. 별로. 됐어요? 그 다음에 회원국이 있고. 자, 상임이사국은 5개였죠. 미국, 뭐라고? 러시아, 프랑스, 중국, 또 뭐였죠? 미국, 영국, 프랑스, 영푸, 러시아, 중국. 미, 영푸, 러중. 됐어요? 뭐라고요? 미, 영푸, 러중.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미국 있죠. 여기 러시아 있죠. 여기 중국 있죠. 어제? 여기 이 유럽에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영국 구한말 해도 이렇게 영향 줬었죠. 이렇게 어제? 미국은 믿지 말고 중국 주저 않고 소련은 속지 말고 일본 일어나지 마라 이런 옛날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 조선시대 후반기에 이렇게 영향을 줬었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상임이사국 거부권이 있는. 그 다음에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있고 요거는 요거보다 아래 단계에 있겠죠. 2년 만에 한 번씩 갈고 나머지는 회원국이 있고 이렇게 됐겠네요. 유엔이 됐나요? 다음 여기까지가 법정이었어요? 네.